지금 중동에서 터진 이 초대형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장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그 핵심만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혼란의 시작은 이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로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죠. 이란은 물론이고 미국과 이스라엘 양측 모두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중동 정세는 그야말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 국제 뉴스가 아니라 당장 내 돈,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인가. 지금부터 그 파장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요, 먼저 지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복잡한 상황의 윤곽부터 한번 잡아보죠. 첫 번째,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도 전면전은 피하기 위해 어떤 상징적인 수준의 보복에 그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라는 사건의 무게를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으로선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현재 시장이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요. 헤즈볼라나 후티 같은 자신들의 대리 세력을 내세워서 중동 전역에서 길고 지루한 소모전을 벌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군 기지를 향한 공격 수위를 조금씩 높이면서 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모두가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겁니다. 이건 확률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야말로 테일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이란이 이 선택을 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중동의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에너지 전쟁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좁은 바닷길 하나 막는 게 그토록 끔찍한 결과를 불러온다는 걸까요? 그 핵심,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가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2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세계가 소비하는 원유 5통 중 1통이 매일같이 바로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대동맥입니다. 여기가 막힌다? 이건 뭐 글로벌 경제의 심장마비가 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대동맥이 막혔을 때 특히 우리 한국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원유 수입의 72%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 물량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 말 그대로 저기에 달려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혼란 속에서 내 주식 계좌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누가 웃고 또 누가 울게 될까요? 이 표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웃는 쪽부터 볼까요? 뭐 당연하죠. 유가가 치솟을 테니 정유, 가스 같은 에너지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또 전쟁 위기가 높아질수록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겠죠. 반면에 우는 쪽은 훨씬 많습니다. 치솟는 유류비는 항공, 해운업의 숨통을 조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산업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 바로 돈이 금이나 달러, 미국 국채 같은 극단적인 안전자산으로 몰려드는 피난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 단순히 상황 분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투자자를 위한 생존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위기 대응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첫 72시간이죠. 첫째,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보세요. 유가나 운송비 급등의 직격탄을 맞을 항공, 해운, 자동차 같은 종목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B2는 지금 가장 위험합니다. 변동성에 못 이겨서 반대매매 당하지 않으려면 신용융자 같은 레버리지는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패닉에 빠져서 허딩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원칙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세워두는 겁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위기 때마다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목표는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다. 지금은 수익률 대박을 노릴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 자산을 지키는 생존이 최우선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를 줄여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게 바로 살아남는 길입니다. 우리가 미리 세워둔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만약 운 좋게 사태가 제한적인 보복으로 끝난다? 이건 이번 충격으로 갑자기 싸진 우량주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요. 그때는 주식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현금과 금, 단기 채권으로 갈아타는 최대 방어 모드로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면요. 원래 모든 위기 속에는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걸프전, 9.11 테러,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렇게 끔찍한 지정학적 충격이 있을 때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급락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그 충격을 이겨내고 회복했으며 결국에는 이전 고점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성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위기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일 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나 AI 같은 글로벌 리더 기업, 또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목받을 인프라 기업, 그리고 어떤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가치는 오히려 더 빛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위기는 위대한 기업을 잠시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는요, 앞으로도 시장의 일부로서 계속 존재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아니라 다음에 올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